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버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버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어제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하루 만에 24.4% 상승했어요. 자, 이겁니다. 그저께 시간 외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어제 내내 이 기조 유지했습니다. 379.8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하루 만에 늘어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증시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 기록했었고요. 조금만 더 올랐으면 첫 번째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이미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이게 올해 초고요. 지금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9,390억 달러. 트릴리언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작년 동기 대비 매출도 하락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냐? 이유는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110억 달러 전망했는데요. 이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시장 기대치 72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AI 때문이죠. AI 덕분에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AI 버블 얘기는 두어 달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 주식 이렇게 오르면서 봐라, 버블 아니냐, 그렇게 확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자, 버블이라는 거, 경제적 버블이라는 것은 자산의 내재 가치를 크게 넘어서는 가격 상승을 말합니다. 그것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가격 상승을 말하는 거죠.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버블은 네덜란드 튤립 매니아입니다. 17세기에 있었는데요. 1634년부터 37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됐어요. 한시적으로 가격이 폭등을 한 사례예요. 얼마나 올랐냐? 당시 최고가 튤립 중에 하나였던 바이스로이, 총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튤립인데 이 바이스로이 품종의 알뿌리가 현재 화폐 가치로 10억 원 정도 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1637년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었을까? 이 버블이라는 것의 원인은 뭘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재 가치에는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겁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만약에 AI가 버블이 된다면 이건 첫 번째 원인 때문일 거고요. 튤립 매니아는 두 번째가 원인이었겠죠.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원인이에요. 과잉 유동성. 시중에 돈이 넘쳐나야 됩니다. 튤립 매니아 때 네덜란드는 세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패권을 영국에게 양보하는데 그 다음엔 영국에서 버블이 일어나죠. 버블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패권 국가였으니만큼 유동성 풍부했고요. 지금의 미국, 긴축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필요 조건은 갖추어진 거죠. 자,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버블을 경험했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렸을 정도로 흥청망청 돈을 썼고요. 주가 급등했습니다. 특정 자산인 우라늄 버블이 있었고요. 비슷한 때 2007년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암호화폐 버블이 있었고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모든 자산이 버블이 되는 에브리띵 버블이라는 말도 나왔죠. 자, 그렇다면 버블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은 버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에퀴티와 부채로 나뉘잖아요. 순수 가치가 팽창하는 버블이 에퀴티 버블입니다.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채 버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의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그리고요, 버블을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버블, 튤립 매니아가 그런 거죠.
반면에 위험 할증,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낮게 가지고 가면서 이게 장기화되면 위험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해서 모든 자산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80년대 일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버블이 터졌을 때 경제에 더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튤립 매니아는 알뿌리 하나에 10억 원을 호가했는데도 이 가격이 붕괴됐을 때 경제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 버블 붕괴,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의 1920년대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은 전체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회복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 전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보면요. 가격 상승 폭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굉장히 작습니다. 100%예요. 그런데 이 100% 상승이 일본 내의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상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 경제가 추락을 했고 30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겁니다. 대공황 때 미국도 그랬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항목입니다. 비트코인은 버블이 2번 있었어요. 2013년부터 한 번 있었다가 꺼졌고요. 그리고 2차 버블은 2019년에 시작이 됐죠. 이 가격 상승 폭이 얼마나 높았던지 이 Y축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략 표시까지 했죠. 아크 이노베이션도 특정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이 계산에 포함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와 엔비디아 주가예요. 챗 GPT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 AI의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하는 엔비디아, 이 두 개 회사 주가를 가지고 AI 버블을 계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지 아니면 이 정도 하고 말 건지, 또는 버블이 아닐 수도 있죠. 미래 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을 한 단계 높게 이끌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거죠. 만약에 AI 버블이 17세기 튤립 매니아의 재현이라면 어떨까요? S&P 500 지수의 올해 움직임을 보면 천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4200대를 뚫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버블이 확산되는 거는 아닌가 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나스닥 컴포짓 같은 경우는 올해의 고점 이미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 튤립 매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둘 다 S&P 500에도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영향력은 나스닥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쪽을 견인해 가기가 쉽다. 특정 자산에 국한된 버블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바뀌는 조짐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AI 버블이 추후에 꺼진다 하더라도 튤립 매니아 때처럼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이 문제예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여전히 은행들이 불안합니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안한 은행들을 연준이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혹시 3월의 SVB 사태가 1998년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롱텀 캐피탈은 아시아에 많이 투자했던 헤지펀드입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았죠. 90년대 후반까지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로 침몰했죠. 이때 연준과 민간은행들이 나서서 구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펀드는 해산했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경기 과열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롱텀 캐피탈이 망하면서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계속 급등을 해요. 그리고 롱텀 캐피탈 사태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버블이 터집니다. 자, 이번에도 만약 SVB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연준이 압력에 못 이겨서 금리를 내리고 지금 커지고 있는 버블이 더 커지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게 터진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게 유지되면 반드시 버블은 터집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내리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역사상 가장 낮아졌고 그 낮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유지됐죠. 그리고 아직까지 터진 버블은 없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자산이 상승하더라도 그것이 버블이 될 가능성, 그리고 조만간 터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